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폐의약품은 약국에 갖다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종량제 봉투,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그냥 버려도 될까요? 뉴스를 보니까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냥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부 약국의 약사님들조차도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분들의 말씀이 100% 이렇게 틀렸다고도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게 맞다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실제 가정에서 반 이상은 다 쓰레기 봉투에 지금 버리고 있다라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그 국민들께서 다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있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폐의약품은 쓰다 남은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다 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다 있는데 유효기간이 뜯지 않으면은 유효기간이 지나야지 폐의약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약을 뜯어서 한 번이라도 먹은 적이 있으면은, 뜯은 약은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그냥 폐의약품이 돼버립니다.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뭐 조제약 같은 경우, 조제약이나 물약, 그 다음에 안약, 이런 약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지나면 폐의약품이 돼버립니다. 이제 유효기간이 이런 물약은 타가지고 보름에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폐의약품이 되는 건데요. 이 폐의약품을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리면은 환경이 오염이 되죠. 환경이 오염이 돼서 이게 땅에 묻히거나 강, 호수,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땅에 있는 거는 식물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고, 다시 사람들이 먹고, 그래서 환경 오염이 되는데,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투에 버렸을 때 이게 쓰레기가 땅에 매립이 되면, 그러니까 땅에 묻히면 바로 토양이 오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수구나 변기통에 그대로 부었을 경우에는 이게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흘러 들어가서 수질이 오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경 오염이 되는 거고, 항생제 내성 문제가 동물과 식물, 사람에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교란 물질로서 동물들의, 식물들의, 사람의 호르몬이 교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나 일부 약사님들께서 왜 쓰레기 봉투에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한국 폐기물 협회 요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로 버린 그 쓰레기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매립 방식이 있고, 땅에 묻는 방식이 있고, 소각 방식이 있대요. 불에 태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를 하면 됩니다. 소각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고요.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처리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A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에 버린 그 쓰레기가 전량이 다 소각 처리가 돼, 100% 소각 처리가 되는 그런 지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소각과 매립이 혼합돼서 소각을 많이 하지만 일부 매립도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고, 경우에 따라 어떤 지자체는 소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전부 매립을, 전부 땅에 묻어버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이제 소각과 매립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지자체는 전부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각만 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과거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혹시나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가 시군구가
전부 소각을 하는지 아니면 소각과 매립이 혼합되어 있는지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이 자료를 폐기물 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경부 지침이요. 환경부 지침이 뭐냐면은 100% 소각 처리를 하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그래도 폐의약품은 별도로 관리를 하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관리를 하는 편이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어느 지자체라 하더라도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버려주세요. 쓰레기통의 일부 지자체에서 자기들은 100% 소각 처리를 한다라고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면은 이게 혼선이 돼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엉망이 되고 전국 통일을 해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럽이 문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더니 물약 어떡할 거예요? 물약을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혼선이 되기 때문에 이 물약도 전부 약국으로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고 흡입제, 뭐 연고나 흡입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딴 데다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하지 말고 그냥 폐의약품으로 가져오셔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12월 31일.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이게 바뀐 거죠. 19년도부터는 무조건 폐기물로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오셔라. 이렇게 법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폐의약품 수거 장소는 동네 약국으로 무조건 갖고 오시는 게 맞고, 보건소에 갖고 오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서야 그 새로운 그 일부 지자체에서 행복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불렀고요. 동사무소에 갖고 오시면 동사무소에서도 폐의약품을 수거를 해드린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에 무턱대고 지금 영상 보시고 가져가시면은 수거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일부 지자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약국에 갖고 오시면은, 동네 약국은 전국에 있는 모든 동네 약국에서 다 폐의약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져오실 때는 그 알약이나 캡슐 같은 경우에는 그 포장지는 버리시고 저기 내용물만 가져오세요. 내용물만. 왜냐면은 종이 포장지 같은 포장지는 그 종이니까 재활용 되잖아요. 그 종이는 재활용 하시고 내용물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약국에 너무 폐의약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피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용물만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소화 물약, 이런 물약 같은 경우 한쪽에 다 담으셔도 좋습니다. 한 병으로 몰아놓기 해가지고 한 병에다 담으셔가지고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가루약은 그냥 그대로 갖고 오세요. 가루약은 어떻게 손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시고, 유리약병에 들어간, 이게 플라스틱 병이 아니라 유리약병은 딴 데다 덜으셔가지고,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분리수거 하시고 그 내용물만 약국에 갖고 오시면은 폐의약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점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폐의약품은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마시고 무조건 약국, 보건소, 동네 주민센터에 갖고 오시고요. 부피를 최대한 줄여주세요. 포장지 같은 거는 포장지대로 집에서 분리수거해서 버려주시고, 내용물만 빼서 이렇게 혼합해서 비닐봉지 같은데 갖고 오시면은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국에서 부담이, 왜냐하면 약국이 너무 많으면 폐의약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피를 줄여서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폐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